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로세 미이의 벚꽃 같은 사랑을 시작합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제5장 타카야. 뭐야, 이거. 귀가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친구인 요시키였다. 어째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건데? 파란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깅엄체크 무늬 플란넬 셔츠에 청바지 차림. 머리카락은 밝은 갈색에 아무렇게나 손질되어 있다. 턱 라인은 날렵하게 쭉 빠졌지만 눈동자는 나와 비교하면 커다랗다. 그러고 보니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철회를 끝내고 피폐해진 모습이었다. 리포트 제출도 무사히 끝난 것이리라. 개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요시키는 치에코, 이모네 집의 식사 테이블에 앉아 나를 올려다보며 씩 웃었다. 잘 보니 손에는 머그잔을 들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조금 전부터 푸근한 다시마차 냄새가 난다. 이모님께서 내어주시는 매실 다시마차, 최고구만. 그러니까 요시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나는 느긋하게 차를 홀짝이는 요시키에게 무심코 나답지 않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다. 교토 여행 와 봤다. 뭐? 타카야, 벌써 잊었냐? 내 리포트 제출이 끝나면 마시러 가자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내 멋대로 교토를 가버리고 말이야. 어쩌다 타카야 너희 아주머니랑 만나서 키쿠야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다는 걸 들었거든. 나도 한가하니까 놀러 가야겠다 싶어서 와버린 거지. 마지막에 혀를 빼꼼 내밀고 말하는 요시키를 노려봤다. 뭐야? 그 눈은. 타카야, 너 너무 냉담한 거 아니냐? 요시키, 내가 해도 귀엽지 않다고. 그럼 누가 하면 귀엽다는 건데? 타카야, 내가 해보지 그래. 아니, 보고 싶지는 않다. 남자 냄새 풀풀 나는 내가 하면 더더욱. 시끄러워. 요시키의 말을 가로막고 핀잔을 줬다. 그런 대화를 하고 있자 포렴을 젖히고 치에코 이모가 다가왔다. 접시 위에 다양한 화과자가 놓여 있다. 요시키 학생, 괜찮으면 이 화과자도 먹어보렴. 네. 그래도 되나요? 저 배가 엄청 고팠었습니다. 치에코 이모, 죄송해요. 이건 제 방에서 먹게 할게요. 그래? 그러면 갖고 가든지. 맞다. 오늘 요시키 학생도 묵고 갈 거지? 네. 내가 고개를 갸웃하는 것과 동시에 신세지겠습니다. 라며 요시키가 머리를 숙였다. 그럴 줄 알고 타카야 방에 이불 하나 더 깔아놨지. 감사합니다. 친구가 와주니까 기쁘네. 편히 있다 가렴.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내가 곤혹스러워하자 요시키가 요 근처에 방을 못 잡아서 미안, 이라며 귀옛말을 했다. 어쩔 수 없나? 죄송해요, 이모. 요시키도 신세를 지겠습니다. 나도 이모에게 머리를 숙였다. 내가 빌린 방은 2층 남쪽에 있는 밝은 나뭇결문에 다다미가 깔린 방이었다. 방 한 구석에 작은 책상이 있고 평소에는 한 장밖에 깔려있지 않은 이불이 오늘은 2장 깔려있다. 어쩐지 료칸 같군. 요시키는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래진 이불로 다이빙했고 나는 그런 녀석을 보며 수학여행 갔다는 생각을 했다. 새하얀 베개에 몇 초 얼굴을 파묻고 난 뒤 요시키가 눈만 이쪽을 향한 채 말했다. 야, 방금 생각했는데. 타카야, 너 살찐 거 아니냐? 뭐? 무슨 소리야?
아니, 너 분명 살쪘어. 봄방학 전에는 조금 더 말랐었는데. 아니, 야위어 있었다고 해야 하나. 낯빛이 안 좋은 날도 있었으니까 걱정했는데 건강해 보여서 안심했다. 이모부의 화과자가 맛있어서 말이지. 좋은 곳에 알바하러 왔네. 그렇게 말하고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씩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시키는 이불 위에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다. 앉아봐, 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에 나도 요시키 앞에 앉았다. 요시키는 이불 위는 안 되잖냐, 라고 말하면서 나를 책상 쪽으로 유도했다. 내가 책상 앞에 앉자 요시키는 여행용 가방 쪽으로 걸어가서는 안에서 편의점 봉투를 꺼냈다. 그건 마시자고 약속했잖아. 오케이. 편의점 봉투에서 나온 것은 캔맥주나 츄하이, 그리고 간단한 안주였다.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요시키는 술에 푹 빠져 있었다. 술을 마시면 원래부터 긍정적이었던 성격이 한층 더 포지티브하게 바뀐다. 정말로 부러울 따름이다. 어때? 교토는? 요시키가 푸슉 하는 소리를 내며 캔다게를 당기고는 말했다. 나도 레몬 사워를 마시기로 했다. 즐거워. 다들 친절하고 교토 억양을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말이야. 좋잖아. 그리고 뭐가 있더라? 아, 그렇지. 이모부가 만드는 화과자가 엄청 맛있어서 말이야. 도쿄로 돌아가면 먹을 수 없게 되는 건가 하고 생각하면 벌써 쓸쓸한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쓸쓸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요시키는 맥주를 한 입 마시더니 내게 말했다. 귀여운 애랑 놀러 다닌다고 들었는데. 요시키는 희죽거리는 얼굴로 나를 보고 있다. 그렇긴 하다만. 교토 애냐? 아니. 걔도 봄방학 동안에만 친척 집에 놀러 온 거야. 열흘 후에는 본가로 돌아간다고 했어. 어디 사는 앤데? 글쎄. 나이는? 몰라. 모르는 것뿐이잖냐. 정말 그러네, 하고 새삼 생각했다. 나는 그녀에 대해 전혀 모른다. 알고 있는 건 사쿠라 유키라는 이름뿐이었다. 그 애랑은 분위기 어때? 평범한 친구야. 그래도 오늘 고백했어. 빨라. 정말이냐? 빨라도 너무 빠르잖아. 너 진짜로 타카야 맞냐? 요시키는 마시던 캔맥주를 책상 위에 두고는 내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걸까? 이 무슨 실례인지. 요시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싶다. 나는 돌다리 위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다 너무 두드려본 나머지 돌다리를 깨버리고 많은 성격의 소유자니까. 여자에 관해서는 특히나. 내가 봐도 충동적인 고백이었다고는 생각해. 하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답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그때는 마치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더는 그녀와 만날 수 없게 되는 게 싫었어. 그녀와 나 사이를 이어주는 특별한 무언가를 갖고 싶었던 거야. 그러냐. 정말로 좋아하게 된 거군. 요시키가 미소 지었다. 좋아하게. 어제 그녀에게 했던 말을 중얼거리자 가슴속에 잠들어 있던 공기방울이 하나씩 떠올랐다.
유리구슬 같은 공기방울 표면에 비치는 것은 나를 향한 그녀의 미소. 나를 바라보는 커다란 눈동자.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다정한 말. 공기방울이 터진 광경에 비치는 것은 상냥함으로 둘러싸인 그녀의 사쿠라 유키가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래, 좋아해. 나는 그녀를 떠올리면서 음미하다시피 그 말을 입에 담았다. 교토에 오길 잘했네, 요시키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고백한 뒤에 곧바로 대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나랑 사귀어줘. 유키는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은 채 한동안 나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침묵 속에서 벚꽃이 핀 좁은 길을 정처 없이 계속 걸은 지 1시간여가 지났을 때 그녀가 작게 말했다. 나로. 괜찮겠어. 유키가 좋아.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무언의 시간 동안 유키는 어떻게 거절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만큼 기쁜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고양이처럼 귀여운 척하고 있는 거야? 그녀가 쭈뼛쭈뼛 말했다. 평소에는 고집도 부리고 남을 내 멋대로 휘두르는 면도 크다고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도 있고 고집을 부리는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가고 싶은 장소를 분명하게 말하는 점이나 때때로 이야기를 듣지 않고 넋을 잃고 풍경을 바라보는 점은 잘 알고 있다. 할 말을 확실하게 하는 그녀와 있는 시간은 즐겁고 한가롭게 보내는 그녀 옆에 있는 시간은 무척이나 평온하고 마음이 편했다. 즐거움과 편안함이 반복되는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설령 너구리처럼 귀여운 척하고 있는 거라 하더라도 고양이라니까. 지적을 받고 서로 웃는다. 고집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응.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가 있더라도 응. 나는 내가 좋아.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강하게 원하는 날이 내게도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래서 걔는 뭐라고 했는데? 확인하는 것처럼 요시키가 말했다. 네, 라더라. 나는 떠올렸다. 벚꽃 아래에서 그녀가 해준 한마디를. 저도 당신에게 끌리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끌렸던 것이다. 그렇다는 건 너 이제 커플인 거냐? 자시. 아. 아파. 인마. 아프다고. 놀려대는 요시키와 아웅다웅하고 있었더니 시끄럽다. 빨리 자. 라며 아래에서 호통 소리가 났다. 이모부다. 박력 있는 그 목소리에 어깨를 움츠린 뒤 서로 핫 웃으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불을 끈 뒤 요시키가 불쑥 중얼거렸다. 내일 소개해 주라. 그 유키 씨라는 사람. 어차피 내일도 데이트지? 데이트인데 무슨 말이야? 내일은 셋이서 데이트하자고. 절대로 싫다. 은각사에서 철학의 길을 쭉 따라 내려 걸어간 끝에 있는 절이 그녀와의 약속 장소였다. 그 절의 이름은 에이칸도라고 하여 약 3,000그루의 단풍나무가 경내에 펼쳐져 있는 것으로 유명한 절이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에는 혼잡하다는 에이칸도지만 봄에는 매화와 벚꽃, 여름에는 어린 단풍잎, 겨울에는 눈 속에 서 있는 다보탑 등 사계절 각각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듯하다. 오늘 아침에 치에코 이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총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안녕.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엷은 복숭아빛 블라우스에 청바지 차림. V넥으로 뚫린 목 부분에 화사한 목걸이가 보였다. 언제나 어깨축지 근처에서 흔들리는 머리카락이 뒤쪽에서 하나로 묶여 있었다. 목에는 작은 SLR 카메라를 걸치고 있다. 관광하러 갈 때 그녀는 대체로 카메라를 들고 온다. 그녀는 어제 봤을 때보다 작아 보였다. 살이 좀 빠졌나? 그게 아니면 복장이랑 헤어스타일 때문인가? 청바지 차림의 그녀는 평소의 스커트 차림보다도 말라 보였다. 바지 차림이 체형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다리는 이렇게나 가늘었구나 싶어 무척 놀랐다. 저기, 안녕하세요. 그녀는 요시키에게 쭈뼛쭈뼛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굴까? 하고 얼굴에 쓰여 있다. 이건 친구인 요시키. 이거라고 하지 마. 뜬금없이 교토에 관광하러 와 버렸어. 뜬금없다고, 와 버렸다고 하지 마. 오늘은 요시키랑 함께여도 괜찮을까? 물론이야. 대화에 끼어드는 요시키의 말은 내게는 닿지 않았고, 유키의 미소만이 내 눈에 비쳤다. 자식, 희죽거리기는 누가? 처음 봤다. 타카야, 너의 그런 얼굴. 내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요시키의 말에 내 표정이 어떻길래 그러지 싶어서 무심코 얼굴에 힘을 넣었다. 요시키가 뭔 표정이 5만 가지로 바뀌냐 라며 폭소한 뒤 살며시 귓가에 대고 말했다. 귀여운 애네. 그렇지? 나도 그리 생각한다. 저도 자기소개해도 될까요? 아, 미안. 내가 소개해 줄게. 요시키, 이쪽은 사쿠라 유키씨, 그게 그러니까, 네? 연인이야, 라고 말하려니 뺨이 달아올랐다. 계속 실감이 안 났지만, 유키는 어제부터 내 여자친구인 거지. 그녀의 옆모습을 보려고 시선을 움직이자,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은 온화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 심장이 두근 울린 뒤 천천히 진정되어 갔다. 나는 언제나 그녀의 침착한 이 표정을 보면 평상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내 여자친구. 분명하게 말했다. 뭐야, 젠장. 이 기만자 자식. 나는 상쾌한 기분이었지만 요시키는 부르퉁해져 있었다. 어제 들었으면서 뭘 그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말라고. 직접 듣는 건 조금 안 이꼬웠던 걸까? 아웅다웅하는 우리를 본 유키는 사이가 좋네 라며 한 차례 웃은 뒤 슬슬 갈까요? 라며 에이칸도 안쪽을 가리켰다. 우리는 총문을 지나 A칸도 안으로 들어갔다. A칸도 안은 여하간 넓었다. 총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길이가 길었다. 정원과 앞들의 핀 꽃, 그리고 나무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잎을 떨어뜨리고 있다. 가을이었다면 더 아름다웠을까? 3000그루의 단풍나무가 가을의 색깔로 물든다. 서로 겹쳐진 잎들이 노래지고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때로는 오렌지색으로 비치는 광경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름다우리라. 봄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겠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가을에도 또 보러 오자, 라며 나는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녀는 미소로 답해 주었다. 분명 그녀는 봄에 보여주는 상냥한 미소를 가을철에 내게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안쪽이 꾹 옥죄어든다. 미래를 향해 약속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 그것이 연인이자 유키인 것이다. 빨리 가자고.
요시키의 말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녀와 보내는 시간은 평온해서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세 사람은 경내로 들어갔다. 나뭇결의 차가운 느낌이 발바닥에 전해져 와서 차갑지 않아? 괜찮아. 그럼 다행이네.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나무로 된 긴 복도를 걸었다. 이 건물은 헤이안 시대 794년 1185년 초기에 세워진 것이라고 들었다. 헤이안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 안을 헤이세이 1989년 2018년 때 태어난 우리가 걷고 있다. 신기한 감각이었다.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공기가 변했다고도 느꼈다. 산을 등진 고요한 장소는 무언가의 보호를 받는 듯한 불가사의한 힘이 느껴지는 장소이기도 했다. 어쩐지 긴장되네. 응, 알 것 같아. 그것이 분명 공기의 무게가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도 보이는 높게 뻗어가는 나무 계단을 올라 통로를 건너갔다. 우리는 건물의 가장 안쪽까지 걸어갔다. 열려있는 문을 발견하여 이끌리는 것처럼 그곳으로 들어가자 실내는 바깥보다도 훨씬 어두컴컴했다. 우리는 그 건물의 오른쪽 깊숙한 곳까지 걸었다. 그 장소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불상이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불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목구비가 부드러운 여성의 불상이다. 유려한 곡선을 그리는 몸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도, 뒤돌아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모든 것이 상냥함으로 에워싸여 있다. 불상을 눈앞에 두자 더욱 고요해졌다. 옆에 있는 그녀와 요시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세 사람 모두 말을 잃고 온화한 표정으로 이쪽을 돌아보는 불상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다. 정면을 바라보지 않는 불상을 본 것은 이게 처음이었다. 먼저 나가 있는다.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가장 먼저 그 자리를 떠난 건 요시키였다. 그녀는 아직 움직일 수 없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녀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불상에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나는 불상에 대한 설명문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자기보다 늦는 자들을 기다리는 자세. 자기 자신의 그릇을 되돌아보는 자세. 사랑이나 자비를 베푸는 자세. 배려 깊게 주위를 바라보는 자세. 지도자가 중생과 함께 올바르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위를 살피고자 돌아보는 자세. 이 불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서도 여전히 앞을 향하지 못한 사람들을 걱정해 옆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설명을 읽고 그 자세를 다시 한번 보자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올랐다. 그 열은 몸을 꿰뚫고 나가 눈물샘을 약하게 만들었다. 옥죄는 듯한 마음에 휩싸여 불상에서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이 불상은 아무도 두고 가지 않는구나. 옆에 있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옆을 보니 커다란 눈동자가 눈물로 젖어 있다. 현재를 살고 있는 그녀의 아름다운 눈물에 젖어 불상은 더욱 아름다워지리라. 상냥한 부처님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녀 같다고도 생각했다. 내 고뇌도 자신의 고민과 같다며 받아들여준 그녀. 내 아픔을 이해해주려 한 사람은 여태껏 살아온 평생 그녀뿐이었다. 유키의 마음은 분명히 이 불상과 같을 것이다. 광채가 강해진다.
그녀가 눈을 깜박이자 반짝이는 물방울이 어렴풋이 보였다. 유키? 내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그녀는 자신의 뺨에 손을 대더니 놀란 것처럼 눈물을 닦았다. 괜찮아? 살며시 묻자 고개를 딱 한 번 아래로 떨궜다. 미안. 조금 감동해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헤헤 하고 웃었다. 나는 눈물을 닦은 그녀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경내로 나오자 화음을 탄 아이들의 신나고 활기찬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근처에 유치원이라도 있는 걸까 싶어 무심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절 주위는 삼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밖을 볼 수는 없다. 속세와는 격리된 공간 속에 날아들어온 하계의 노랫소리일 것이다. 타카야, 저건 유치원일까? 설마. 그렇게 말하며 눈길을 향했다. 유키가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유치원이 있었다. 나는 절 안에 유치원이 있는 건 처음 보는데 유키가 사는 동네에서는 평범한 거야? 아니. 잘 모르겠어. 내가 사는 곳은 시골이라 유치원 자체가 적지만 말이야. 아. 그녀는 이야기하던 도중에 말문이 막혔고 눈동자가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눈에 비친 건 유치원생들이었다. 3살 정도일까? 반듯하게 두 줄로 정렬하여 옆에 있는 아이와 손을 잡고는 정문에서 나왔다. 산책이라도 하러 가는 걸까? 유키가 주위보다 높은 장소에서 유치원생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린애를 좋아하는 건가? 유키는 무척이나 상냥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다. 저 애, 닮았어. 나직하게 새어나온 목소리에 나는 누구랑? 이라고 되물었다. 저기 맨 앞 오른쪽에 있는 남자애? 타카야랑 닮았어. 농담이지? 난 저렇게 안 귀여워. 그 아이를 말끄러미 바라봤다. 타카야가 어릴 적에는 분명 귀여웠을 거야. 먼 옛날을 회상하는 것처럼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가리키는 남자애는 날렵하고 긴 눈에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볼,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야은 입술을 지니고 있었다. 색소가 옅은 갈색 머리카락이 사르륵 흘러내리고 있다. 피부는 하얗고 몸집은 작아서 지금의 나와는 도저히 닮지 않았다. 콧대라든가 눈 모양 같은 게 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고는 확인하는 것처럼 내 얼굴을 살펴보는 그녀. 가까운 거리에서 눈이 마주쳐 심장이 뛰었다. 나는 새빨개진 얼굴이 정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돌려 그 남자애를 봤다. 정말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 보니 저 남자애는 어릴 적에 나와 약간 닮아 있었다. 어릴 적에 나는 몸집이 작고 피부가 하얘서 여자애처럼 귀엽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체형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모양이라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누구나가 놀라지만 얼굴을 구성하는 부분 하나하나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저 남자애도 작은 몸집이지만 날렵하고 긴 눈에 오뚝한 콧대를 지니고 있다. 볼록 부풀어 오른 볼도 붉은 입술도 시간이 데리고 떠나가 성장함에 따라 남자로 변해가리라. 내 옆모습을 말똥말똥 바라보던 그녀가 유치원생 쪽으로 시선을 되돌렸다. 벌써 가버렸나. 어린애들은 이미 걸어가기 시작해서 선두를 걷는 그 남자애의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저 애, 장래에 멋있어지겠네. 뭐? 그녀가 한 말의 의미가 몇 초가 걸려서야 겨우 이해되어 나는 나답지 않은 반응을 취했다. 아니, 저기, 아하하. 너희들 말이야.
뭐라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어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내 등 뒤로 목소리가 났다. 요시키였다. 미안. 존재를 완전히 깜박하고 있었어. 뭔가 비꼬려는 거겠지 하고 각오했다. 요시키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쉰 뒤. 잘 어울리네.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내 옆에 나란히 서서 어깨를 끌어안고는 살며시 말했다. 몇 년이나 사귄 연인 사이처럼 보인다야. 놀라서 요시키를 봤다. 너무 가까워서 바로 떨어지고 싶었지만 요시키는 놓아주지 않았다. 실은 타카야 내 일이니까 엄청 서투르게 사귀고 있는 것 아닐까 하고 걱정했었는데. 안심했어. 고맙다. 뭐, 바보 커플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말이야. 쓸데없는 한마디라는 건 이런 것이다. 젠장. 나도 도쿄 돌아가면 여자친구 만들겠어. 하늘에 대고 내지르는 요시키의 큰 목소리를 들으며 에이칸도 산책을 끝낸 우리는 총문까지 걸어왔다. 그곳에는 총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남녀가 있다. 사진에 찍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걷고 있었는데 나와 유키 뒤를 걷던 요시키가 말했다. 너희 둘도 찍어줄게. 그러면 셋이서 찍자. 재빨리 그렇게 말한 그녀는 조금 전에 여성에게 자신의 카메라를 건네고는 나와 요시키 사이에 끼어들었다. 나와 유키와 요시키가 총문을 등지고 나란히 섰다. 자, 치즈. 뛰어가서 찍은 사진을 화면 너머로 확인했다. 상쾌한 미소를 지으며 웃는 세 사람이 있었다. 어쩐지 소꿉친구 같네.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유키가 말했다. 나랑 유키가 말이지? 농담하는 요시키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아, 너 임마. 내가 헛소리하니까 그렇지. 다들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고작 하루 만에 유키가 말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걸까? 소꿉친구라. 요시키와 장난을 주고받으며 조금 전에 본 사진을 떠올렸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무척 마음에 드는 사진이었다. 어른이 된 내가 벚꽃을 배경으로 이만한 미소를 지은 채 찍힌 사진은 여태껏 없었다.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진도, 이 시간도, 요시키도, 유키도. 뭘 멍하게 있냐? 먼저 간다. 아프다고, 요시키. 너 지금 진심으로 찾지? 전직 축구부원 얕보지 말라고. 에이칸도를 참배한 뒤 우리는 카레 우동으로 유명한 우동 가게로 갔다. 나, 요시키, 그 옆에 유키가 나란히 카운터에 앉았다. 납득이 가지 않는 순서였지만 내가 극렬 매운맛 카레 우동에 고생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사이에 매운 것을 잘 먹는 두 사람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유키 씨의 취미는 뭐야? 갑작스럽게 요시키가 물었다. 계속 좋아한 건 사진이려나.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고 보니 헤이안 신궁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그녀는 이 소형 SLR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시조카와라 거리로 나갔을 때도 클래식한 카페 사진을 찍고 있었지. 찍는 걸 좋아해? 아니면 찍히는 걸 좋아해? 굳이 말하자면 찍는 쪽이려나. 찍히는 쪽은 쑥스럽잖아. 가장 좋아하는 건 찍은 사진을 바라보는 것, 아름다운 경치나 풍경, 관계성 같은 건 사진으로 찍어 남겨두고 싶어져. 과연, 하고 나는 떠올렸다. 내가 언제나 보고 있던 것은 카메라를 거머쥐고 아름다운 경치를 찍는 그녀의 모습이었다.
다음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자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경치에 감동하며 경치를 사진 속에 담아간다. 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본인에게 전하고 싶어졌다. 카레 우동을 다 먹은 우리는 근처에 있는 난젠지로 걸음을 옮겼다. 그 후에는 요시키가 가고 싶다고 했던 오카자키로 향해 하루를 끝내고 밤에는 치에코 이모 댁으로 돌아왔다. 요시키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라며 내 등을 필요 이상으로 세게 두드린 뒤 선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다 라고 말했다. 분명 요시키는 나를 걱정하여 교토로 와준 것이리라. 친구의 다정함에 마음이 아련하게 따뜻해졌다. 나는 요시키에게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별표. 그녀와 내가 교토를 떠날 때까지 가능하다면 매일 만나고 싶다는 말을 꺼낸 것은 언제였을까? 벚꽃이 떨어지는 수로변을 걷고 있었을 때일지도 모르고 두 번째 복고풍 카페 순회를 했을 때일지도 모른다. 매일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뿐일까? 내 어리광일까? 소극적이긴 해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하는 건 언제나 그녀 쪽이었다. 아니, 나도 만나고 싶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유키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애둘러 표현하고 만다. 서툴고, 사랑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타카야답네, 라는 말로 받아들여 주었다.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됐다. 자기 자신보다도 소중한 사람이 생겼다. 느긋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 마을에서 나는 내게 사랑을 하고 있었다. 쉬는 날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지내고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에는 끝난 뒤에 만났다. 오늘은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이었다. 폐점 준비를 위해 포렴을 정리하려고 바깥으로 나가자 노을빛을 띤 저물녘의 구름이 흘러가는 수로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서 있었다.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 그녀가 키쿠야로 와준 것이다. 나는 오른손에 포렴을 들고 왼손으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가게 안으로 돌아갔다. 어머, 유키? 화과자 사러 와준 거니? 미안하네. 오늘은 이제 전부 다 팔려서 말이야. 손님은 이제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 손님이라고 착각한 치에코 이모에게 나는 말했다. 아니에요, 치에코 이모. 오늘은 소개를 하고 싶어서요. 어째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걸까? 나는 친구인 유키가 아니라 연인이 된 유키를 치에코 이모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 마음을 모르고 따라온 유키는 살짝 표정이 굳어졌고 의아하다는 듯이 나를 올려다봤다. 유키 아니니? 알고 있어. 네, 우리 지금 사귀고 있어요. 정말로? 이모는 곧바로 내 엄마한테 연락해야겠네. 라며 흥분하셨다. 나는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머니에게는 돌아가서 제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라고. 다만 지금뿐인 이 특별한 봄을 준 치에코 이모에게는 전하고 싶어졌다. 결혼식에서 승인을 해주는 목사처럼 우리가 사귄다는 걸 인정해주는 사람을 원하게 된 걸지도 모른다. 잘 어울리네. 치에코 이모는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였다. 오늘은 어디 가니? 아뇨. 아직 아무데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근처의 관광지는 꽤 돌아본 것 같다. 새로운 가게라도 찾을까? 그녀와 함께라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즐거울 테니까. 지금부터 밤까지라면
눈 깜짝할 새 아니야? 아르바이트가 끝난 건 저녁 6시였다. 유키는 여자니까 너무 늦게까지는 데리고 돌아다닐 수 없다. 그러면 오늘은 내 이모부는 재료 사러 가서 없고 나도 지금 이웃이랑 밥 먹으러 가니까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편히 있다 가거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흐를 터인 시간은 사랑을 하게 되는 순간 길어지거나 짧아지기도 한다. 나는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 옆에 있는 유키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약한 가로등 불빛이 손을 잡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봄날의 밤은 그 색깔도 불어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도 부드럽게 느껴진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수로변의 벚꽃길에서 나는 문득 위를 올려다봤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히 반짝이고 있다. 산에서 뻗어오는 밤의 기운을 벚꽃들이 빨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유키, 오늘은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물어봤다. 아르바이트 중에도 줄곧 머릿속 한 구석 어딘가에서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청소를 하고 빨래하고. 아, 친척 집 가사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거야? 맞아. 그렇구나. 유키는 평소에 뭘 하더라? 그러고 보니 그녀가 뭘 하는지 듣지 못했다. 나와 같은 대학생일까? 아니면 벌써 일하고 있나? 나는 이제 학생은 아니야. 타카야는 지금 대학생이지? 생각났다는 듯이 그녀가 빠른 어조로 말했다. 나는 눈길을 맞추고 맞아 라고 대답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있어? 흥미진진하다는 눈이었다. 그녀는 무색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그녀에 대해서도 신경 쓰이지만 먼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고 생각했다. 학부는 교육학부. 학과는 초등교육학과야. 나는 캠퍼스를 떠올리면서 말했다. 요시키도 그리고 세리자와도 전부 같은 학부의 동료다. 초등교육이라는 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럴 생각이야. 달밤의 핀밤 벚꽃 아래에서 그런 짧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걸었다. 잘 어울리네, 무척. 자신의 꿈이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 쑥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내 쑥스러움도 전부 받아들여 주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 온화한 표정을 보면 어째서인지 신기한 기분이 든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까지 말해버리고 싶어진다. 솔직히 될 수 있을까? 하고 때때로 고민해. 내가 선생님이라니. 장래의 꿈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떠올린 것은 초등학생일 때의 나였다. 품고 있는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무릎을 꿇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다. 해결 방법도 나아가는 방법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조금 어른이 된 나는 그 무렵에 나를 구하고 싶어졌다. 초등학생인 그 무렵에 나와 같은 괴로움을 안고 있는 아이들의 곁으로 달려가 어깨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을 아는 채 우는 나 같은 아이들을 이 이상 늘리고 싶지 않았다. 어릴 적의 나처럼 괴로움을 안고 있는 아이들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야? 충동적이지. 그걸 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걸 위해 공부하고 있어. 하지만 나 같은 게 될 수 있을까? 약하고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이 뚜렷하게 떠오른다.
봄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우며 여전히 부족한 거투성이라 미완성인 내가 새하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그들의 선생님이 되어도 괜찮을 걸까? 나 같은 거라니 그런 말 하지 마, 타카야라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라서. 슬픔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슬픔이나 연약함을 알고 있는 타카야는 작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봐. 자기 일처럼 상처받으면서. 하지만 타카야라면 분명 그 아이의 슬픔을 저버리지 않아. 아이들은 틀림없이 아픔이나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안심해. 노력해서 좋은 선생님이 되길 바라. 자연히 손이 뻗어졌다. 그녀를 살며시 끌어안았다. 고마워. 자그마한 그녀의 머리 위에 얼굴을 올리고 살며시 중얼거렸다. 별것 아니야. 그녀의 놀란 듯한 목소리와 내게 닿은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떨림으로 동요가 전해져 온다. 자기를 끌어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이리라. 나는 몸을 떼고 팔에 힘을 풀어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얼굴은 한순간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손바닥을 내 쪽으로 향하고는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어째서? 나는 물었다. 새빨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굴을 가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녀는 조금 전보다도 훨씬 어리게 보였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얼굴 때문일까? 너구리가 짐짓 능청맞은 것처럼 그녀의 얼굴은 언제나 나이를 얼버무린다. 작은 어린애처럼도 보이는 그녀를 놀려주고 싶어져서. 응, 지금 살짝 보였어. 그러면 그 이상은 보지 마. 괜찮아. 나도 빨개졌으니까. 그녀의 손을 치웠다. 분홍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빨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녀의 뺨을 양손으로 감싸자 이번에는 얼굴 전체가 잘 익은 사과처럼 홍조가 들었다. 불과 2초 정도일지도 모르고 사실은 10초 정도일지도 모르지만 나의 체감 시간으로는 정말로 긴 시간 동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으로 가린 빨간 얼굴. 작은 손바닥. 좁은 어깨. 사르륵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그녀를 감싸는 수많은 벚꽃 잎들.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고 느껴지는 이 감정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리라. 사랑이라 이름 붙인 감정은 줄어드는 것을 모르고 늘어나기만 할 뿐이다. 그녀가 나를 마주보자 누군가가 심장을 콱 움켜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동통이 저릿하게 온몸을 꿰뚫고 지나간다. 정말이다. 타카야도 새빨개. 쑥스럽다는 듯이 웃은 얼굴이 귀여워서 살짝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별표. 목조로 된 2층짜리 단독주택이 치에코 이모네 집이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렇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왔다. 내 방은 2층이야. 아, 응. 먼저 2층으로 올라가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다. 나중에 들어온 그녀는 문을 탁 닫더니 와 하고 감탄에 찬 목소리를 냈다. 대단하네. 여기에도 벚꽃이 있어. 치에코 이모네 집 정원에도 벚나무가 서 있었다. 그 나무는 내가 머무는 방 앞에서 커다란 꽃송이를 펼치는 것처럼 서 있다. 마침 창문 너머로 벚나무들이 잘 보였다. 이 마을은 정말로 벚꽃으로 넘쳐난다. 그녀가 창가에 가까이 다가가 벚꽃을 만졌다.
꽃 하나하나를 쓰다듬는 것처럼, 어여삐 여기는 것처럼. 그녀의 손 움직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더니, 맞다. 나 사진 가지고 왔어. 그녀가 이쪽으로 빙글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사진이라고 되물었다. 교토에 오고 나서 몇 장인가 찍었거든. 그렇게 말하고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들고 있던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사진 몇 장이 끼워져 있다. 그녀는 그 사진 뭉치를 책상 위에 내놨다. 이거 요전에 요시키가 왔을 때 찍은 거야. 정말이네. 잘 찍혀 있어. 유키가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아직 선명하게 기억하는 에이칸도 총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나와 유키, 요시키가 에이칸도를 배경으로 제각기 다른 포즈로 사진에 찍혀 있다. 선명한 사진 속에 있는 세 사람은 정말로 소꿉친구 같은데. 그때는 파고와 닿지 않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꽃봉오리가 활짝 벌어지는 듯한 세 사람의 미소가 우리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듯했다. 다음은 말이지, 하고 그녀는 교토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벚꽃풍 찻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살짝 V사인을 하는 내 사진, 카모가와강 강변을 걷는 내 뒷모습. 어째 내 사진뿐이지 않아? 안 그래. 자, 이것 봐. 벚꽃이 만개한 벚나무 가로수길 아래에서 팔을 벌리는 그녀의 사진이었다. 이건 내가 찍었던 건가? 기억났어? 요전 날 벚꽃풍 찻집 순회에 함께 어울린 뒤 시조카와라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그녀가 하도 나만 찍어대는 통에 그녀의 카메라를 억지로 빼앗아 찍었던 사진이다. 피사체는 당연히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다. 귀여운 미소에 얼굴이 절로 희죽거린다. 이 사진 갖고 싶다고 하면 주려나. 다음 사진은 하얀 앞치마를 입고 아르바이트 중인 나였다. 이거 몰래 찍은 거 아니야? 찍힌 기억이 없다. 에헤헤. 평소랑 다른 모습이니까 귀중하잖아. 이런 건 남겨둬야지. 그러고 나서 그녀는 풍경 사진도 보여주었다. 은각사의 높은 지대에서 보는 교토의 거리나 해이안 신궁에 멋들어진 수양 올번나무 사진 등이 있었다. 우리는 교토의 추억을 곱씹으면서 조용한 밤을 보냈다. 깨닫고 보니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어깨 쪽지에 있었고 흔들렸으며 닿았다. 여자의 특유의 달콤한 향기가 날 덮쳤다. 어질했다. 그녀는 보던 사진을 책상에 두고 말이 없어진 나를 봤다. 그러고 보니 말이야, 요시키가 말했어. 얼굴이 너구리 상인에는 늙지 않는다고. 뭔가 화제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유키는 언제까지나 늙지 않는 걸까? 같이 있으면 나만 나이를 먹고 유키만 예쁜 채일까? 예쁘지 않아. 그럼 귀엽나? 얼굴 새빨간데. 새빨개진 그녀에게 키스했다. 조금 전에는 키스뿐이었지만 가슴의 고동을 멈출 수 없었던 나는 그녀를 아플 정도로 끌어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위화감을 느끼고 말았다. 그녀의 몸은 이렇게나 가냘팠던가? 나는 그녀의 몸이 가진 곡선을 그녀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품 안에 있는 그녀의 몸은 너무나도 홀쭉했다. 유키, 살 빠졌어? 팔로 감싸 안은 채 그녀에게 말했다. 그럴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여자는 사랑을 하게 되면 더 예뻐지고 싶어지는 법이야. 그렇게 말하고는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유키.
알았어.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 지금 그대로도 충분하니까. 고마워. 유키는 내 가슴에 자신의 뺨을 살짝 갖다 댔다. 그렇게 안심해서 내게 어리광을 부리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게 된다. 이 손이 가야 할 곳은 허공인가? 아니면 그녀의 몸인가? 빠르다든가 늦다든가 하는 건 잘 모르겠다. 분명 이 손을 움직이면 내 안의 브레이크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그 행위로 그녀를 상처 입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싹 트는 감정은 뜨겁다. 몸 안쪽 깊은 곳에서 넘쳐나온다. 이 가냘픈 몸을 지금 당장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식은땀이 나왔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뜨거워질 것만 같다. 그녀는 구멍이 있으면 그 장소에 쏙 웅크리고 들어가는 작은 동물처럼 보이기도 했다. 내 품 안에서 눈을 감고 기분 좋은 듯이 숨을 내쉬고 있다. 그만두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이 평온한 공간을 내 욕망으로 부서뜨리고 싶지 않다. 유키. 응. 나는 내 품 안에서 눈을 감은 채 대답하는 그녀에게 말했다. 좋아해. 놀란 듯이 고개를 드는 그녀의 얼굴은 새빨갰다. 봄이 끝나도 만나러 갈 테니까. 응. 기다리고 있을게. 그녀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보인 것 같았다. 그녀는 분명 울보다. 미소의 갑옷을 벗은 그녀는 지금 내 앞에 있고 내 앞에서만 솔직한 자신을 드러내주는 것이리라. 나는 한 번 더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물을 멈출 방법과 채 말이 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전할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녀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바래다 줄게. 괜찮아. 오늘은 버스 타고 돌아가려고. 조금 전에 지나왔던 길에서 버스 정류장을 발견했어. 여기서라면 금방이잖아. 그래도 버스가 금방 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 괜찮대도. 걱정이 많다니까. 바래다주고 싶다, 좀 더 같이 있고 싶다는 의미임을 그녀는 알아주지 않는다. 유키, 어디까지 가는데? 유키네 친척 집은 어디쯤이었더라? 내 물음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녀의 표정은 흘러내린 머리카락 탓에 잘 보이지 않았다. 그 정도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걸까? 조금쯤은 어리광을 부려줘도 괜찮은데. 걱정하게 해줘. 난 남자친구니까. 내 말에 그녀는 일어서서 떨어지기 힘들어지니까. 유키의 귀 뒤가 몹시 빨갛다. 그녀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좋아해주고 있는 것이다. 알았어. 그럼 위에서 보고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정말 걱정이 많다니까. 그녀가 웃으며 방에서 나갔다. 밤의 벚꽃 아래에서 손을 흔드는 그녀를 2층 창문에서 배웅했다. 유키는 벚나무 가로수길 쪽으로 걸어가더니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마치 꿈 같다. 고 생각했다. 그녀와 알게 되고 사랑에 빠지고 마음을 전하여 연인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도 떨어지기 힘들다는 말을 듣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달밤에 비치는 벚나무를 이렇게나 사랑스럽게 여기게 될 줄이야. 봄의 끝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벚나무는 유키와 닮아 있었다. 온화하고 상냥한 분홍색. 사람들을 감싸는 듯하면서도 언제까지나 그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나는 아름다움과 허망함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걸까 하고 생각했다.
너구리 상은 늙지 않는다더라. 문득 요시키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래. 그녀는 벚꽃 같은 덧없는 아름다움을 언제까지나 내게 보여줄 것이다. 시선 끝에 빨간 표지로 된 책 같은 것이 보였다. 빨간 표지. 이건 유키가 가지고 있던 수첩이다. 조금 전에 이 수첩에 끼어있던 사진을 몇 장 끄집어내서 보여주었다. 깜박 잊고 갔구나. 나는 한 번 더 그 사진을 보고 싶어져 손에 쥐었다. 요시키와 3명의 사진, 벚꽃 풍찻집에서 남몰래 V사인을 하는 사진, 카모가와강 사진, 벚꽃 아래에 있는 그녀, 화과자를 파는 나의 앞치마 차림 사진, 은각사에서 그녀가 찍어준 것이라 짐작되는 높은 곳에서 본 교토 사진, 해이안 신궁의 훌륭한 수양 올번 나무 사진. 전부 다 조금 전에 봤던 것이었다. 그녀와의 추억이 이곳저곳에 넘쳐난다. 좀 더 찍어둘 걸 그랬다. 더 많은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둘 걸 그랬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 손안에는 아직 몇 장의 사진이 남아 있었다. 이건 안 본 사진이네 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진을 보기로 했다. 거기에는 그녀가 찍혀 있었다. 쫙 펼쳐진 색바랜 이불. 이불에 닿는 태양빛, 그 너머에는 실록이 싹 트는 산들. 그녀는 시골에 산다고 했던가? 여긴 그녀의 본가인 걸까? 이불 앞에 서 있는 그녀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이 사진을 찍고 있는 누군가일까? 마음을 허락한 미소, 완전히 신뢰하고 있는 관계라는 건 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었다. 조금 질투가 날 정도로 귀여운 미소였다. 2장째 사진에는 어린아이가 찍혀 있었다. 보드랍게 부풀어 오른 빨간 입술에 만지고 싶어지는 매끈한 뺨을 가진 아이였다. 아마 3살 정도일 것이다. 그 아이는 무척이나 귀엽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남자아이라는 것을. 이 아이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주 여자애로 착각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 그 아이의 눈은 길고 날렵했고 어린애치고는 콧대도 오뚝했다. 술렁술렁 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무언가를 느꼈다. 이 애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애의 사진을 본 적은 없지만 사진 속의 이 아이는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활짝 열린 큰 입이 움직이는 듯한 불가사의한 감각.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 애가 부르고 있는 건 누구지? 남겨진 마지막 한 장을 봤다. 그곳에 찍힌 광경을 보고 내 사고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것은 어딘가의 사진관에서 찍었으리라 생각되는 사진이었다. 서 있는 것은 유키와 2장째 사진 속의 남자아이. 그 아래쪽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 인물은.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바람이 강한 밤이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달려갔지만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시간표를 확인했지만 오늘의 마지막 버스는 이미 1시간 전에 지나간 상태였다. 그녀가 이모 집에서 나가고 나서 아직 10분도 지나지 않았다. 어쩌면 역까지 걸어갔을지도 모른다. 분명 밤 벚꽃이라도 즐기면서. 나는 그녀가 자주 걸었던 벚나무 가로수길을 향해 달렸다. 수중에는 사진 한 장이 있다. 그걸 꽉 쥔 채 나는 그녀를 찾아 달렸다. 쫓아갔다. 기시감이 들었다. 나는 이 벚나무 가로수길 아래에서 봄날의 안개 속에서 작아지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고 쫓아가고 따라잡아서 유키.
내가 큰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면 왜 그래, 타카야? 말처럼 달려오는 나를 알아차리고 돌아보는 그녀의 미소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감은 들어맞았다. 그녀는 여느 때의 벚나무 가로수길에 있었다. 작게 보이는 그녀는 밤벚꽃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봄날의 안개가 그녀의 모습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희미해지고 끊어진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붙잡기 위해 유키 큰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다. 유키. 하지만 내 목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않았던 모양이다. 내 목소리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 너머로는 봄 안개가 퍼져 있을 뿐이었다. 눈앞에 그녀는 없다. 그녀는 벚꽃에 닿은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가 있던 장소에는 벚꽃의 꽃잎이 하늘하늘 흩날리며 떨어졌다. 나는 가로등이 불빛을 비추는 통로에 혼자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자리에 무너지듯이 주저앉았다. 손안에 있는 한 장의 사진에는 유키와 작은 남자아이, 그리고 휠체어에 타고 있는 어른이 된 내가 찍혀 있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